무대 조명 이야기 두 번째. 자, 무대 조명 이야기 두 번째. 김진우 감독님을 모셔서 우리 무대 조명 이야기 두 번째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공연을 하기 전에 스텝 미팅을 가질 겁니다. 그럴 때 조명 감독님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진우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콘서트장이나 일반 어떤 행사 조명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그 조명 감독님 혹은 공연 조명 디자이너와 협업하기 위한 어떤 팁들을 좀 준비해 왔고요. 한 5가지로 이제 대분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여러분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공연이 잡혔으면 스텝 회의란 걸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음향은 제가 테크라이더를 알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악기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야 될지 그런 거를 음향 감독님한테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조명 감독님한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는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뭐 그냥 제 경험치로만 사실 말씀드려서 네. 뭐 이게 완벽하게 뭐 좋은 솔루션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그냥 경험으로만 드리면 네. 이제 곡별 BPM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기. 템포. 네. 네. 왜냐하면 저는 보통 콘서트 조명을 디자인할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드럼의 킥 베이스에 네. 뭔가 박자를 쪼개가지고 킥에 맞춰서 네. 그 소위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음악과 함께 조명 귓깎이를 맞춘다 그러잖아요. 귓깎이는 네. 귓깎이라기보다는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음악과 함께 그 어우러짐을 이제 본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미 발표된 곡이 있으면 발표된 그렇죠. 곡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네. 기존에 공연했던 유튜브 영상 같은 네. 것들 네. 그런 걸 드리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해가지고. 뭐 편곡을 하거나 연습 중에 사실은 드럼 네. BPM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곡별로 어느 정도의 빠르기고 어느 정도의 템포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실 그 프로그래밍 하기가 되고요. 조명 디자인. 네, 네. 디자인할 때 너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무대에 사전에 협의되고 리허설 때 협의된 에어리어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네요. 아니 움직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조명기의 각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네. 이렇게 비출 수 있는 화각이 정해져 있죠. 아, 그 비출 수 있는 화각에 벗어나는 게 사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돌발 행동으로 네. 이제 비출 수 없는 곳이 없으면 참 좋은데 네. 구조적인 특성상 비출 수 없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글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럼 사실은 조명적으로는 NG거든요. 아. 피사체가 이제 받는데 빛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무대 에어리 사전 협의된 무대 에어리어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명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조명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조명 찐빠다. 네, 뭐 NG다. 네, 네. 네.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뮤지션들은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뭐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뭐 공연 예술이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음악을 듣고 무슨 가수 뮤지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네. 복합 예술 장르로 향유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분들에서 예민하신 관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도 제가 인터파크 그 어디야 그 뮤지컬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 네네. 조명 욕은 제일 없어요. 아 그렇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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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음향 욕이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조명이 진짜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한 네. 실수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네. 네. 네, 그 다음에서 이제 그 연주곡, 그러니까 이제 가사가 있는 경우는 그 가사가 만들어내는 시상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시상에 조금 디자인을 맞추거나 색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데 연주곡인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감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요, 만약에 그 연주곡에서 촉발시키는 주된 정서나 네. 그 곡을 작곡하게 되는 어떤 동기들을 미리 디자이너나 조명 감독한테 해주시면 네. 훨씬 더 그 디자인하거나 준비하기에 그 곡의
주된 정서 분위기에 맞춰가는 게 되게 좀 도움이 즉, 됐고요. 네. 그 연주곡에 대한 시놉시스를 어느 그쵸. 정도 써서 네. 전달해 주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연주곡을 디자인하는 경우 연주곡을 듣고 저 나름대로 텍스트를 정리를 해요. 다시 그 연주곡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가지고 뭐 시나 뭐 수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무대 빛의 이미지로 좀 만들어가는 네.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네 번째는 곡의 진행이나 송품의 변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 녹음이나 그 리허설 참관을 하고 나서 네.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뭐 그 송폼의 변화가 있거나 뭐 편곡 후주- 자체가 완전히 예, 달라졌다. 후주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갑자기 홀드라 그러나 스탑하고 네. 그러니까 딱 중간에 포즈가 갑자기 딱 있고 그게 이제 네. 뭐냐면 네. 편곡적으로 섹션의 변화. 예. 예. 그러니까 섹션에 맞춰가지고 원래 딴딴 딴딴딴딴딴딴 딴딴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명 디자인을 딴딴딴딴딴 촥촥 이렇게 해줄 수 네네. 있었는데 그게 바뀐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당황스럽죠. 디자이너는 그거에 맞춰서 네. 디자인을 해왔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왜냐면 라이브나 그 즉흥상에서 섹션에 바뀌었을 맞게 때. 네. 조명 콘솔에서 네네. 딴딴 큐 메모리가 돼 있는데, 네. 딴딴 이거 해줘야 되는데 네. 안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네. 말씀하셨던 거 찐빠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짜 찐빠네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리허설 때는 디자이너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이제 그 뭐 드럼이라든가 일렉이라든가 그 부분이 되게 이제 그 특성화가 막 이렇게 보여서 네. 그 부분을 비추로 강조하려고 디자인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갑자기 막 피아노가 막 뭐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없지만 솔로를 간다든가 막 갑자기 조금 돋보인다든가 이런 경우 사실은 빛이 하는 역할 무대에서 빛의 조명이 하는 역할이 강조점을 갖기 때문에 음악의 강조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상의 강조점이 그러니까 음상의 강조점에 시상도 있어야 되거든요. 80년대 TV 네. 같은 거네요. 네, 80년대 카메라 감독님들이 네, 또는 음악 PD님들이 네. 음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기타 솔로 나올 때 베이스 비춰주고 아, 네, 네, 네. 그런 어떤 디테일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 기타 솔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야 기타 솔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네. 기타 치는 사람은 제일 궁금한 게 기타 솔로예요. 그렇죠. 예. 근데 베이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명도 사실 네. 카메라 워크와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 워크에 거의 따라가듯이 그렇죠. 강조점 시상과 음상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그러지면 팔로우가 네. 기타를 비치는 게 아니라 베이스 비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안 똑같은 되겠네요. 분위기고요. 네. 또 마지막은 사실은 이건 좀 개인적 경험을 네.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콘서트나 이런 거 하면 급작스럽게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기술회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게스트 여러 가수들이 할 때 네. 되게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예. 네, 그 보면은 네. 이게 쓸데없이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조금 가까이 가기 힘드신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조명 디자이너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네. 뭐 포그나 헤이저 머신을 막 떼는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헤이저 머신은 뭐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연기를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그 포그 통칭하면 포그 머신인데 네, 예. 뭐 증기를 만드는 방법이 태우는 방식이냐, 뭐 찌는 방식이냐가 좀 다른데 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안개를 만드는 연물을 만드는 모든 이제 머신을 포그 머신이나 헤이저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연물을 만들어 낼 때 원하시지 않으면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상처받게 약간 마이크에 대고 감독님 이거 좀 꺼주세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 리허설 할 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본 실제 공연에서 본 리허설은 공연에서. 보통 이제 안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꼭 모든 공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공연에 완벽하게 기술 제작 회의 네. 그리고 뭐 테크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행사나 이런 거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미리 언지가 되면 좋겠으나 그게 안 했을 경우 분명히 이제 어떤 방식이든 마이크에 잡고 이제 포그 꺼주세요, 헤이저 꺼주세요. 마치 그러면 모니터 키워주세요랑 똑같은 얘기네요. 네. 네. 그- 그 공연 중간에 모니터 네. 키워달라. 네, 뭐, 네. 공연 중간에 포그 머신 꺼달라. 네. 아, 미리 조금, 뭐 이해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조금 뭐 미리 얘기해 하지만 주시면 우리 좋지 그 않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마음으로서는 네, 네,
왜 전에 얘기 안 하고 공연 중간에 왜 그쵸. 얘기할까? 예. 우리 왜 그럴까? 예. 네. 아니면 조금 참지. 네. 아니면은 미리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든가. 공연 중간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네.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왜 마이크 케이블을 훔쳐가는 것이냐? 그 뮤지션 분들이요? 아니요, 저기 네. 조명팀에서 조명팀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제가 이제 그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 무대 음향팀에서 마이크 케이블을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네네.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게 어디 가서 발견할 수 있냐면 네. 조명팀에 그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쓰느냐? 그걸 DMX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USTT 그 미국 극장기술협회에서 네. 조명은 사실은 5폴, 5핀 네. 으로 사실은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정식 글로벌 스탠다드 조명 DMX 신호를 가지고 옮기는 네. 이제 그 커넥터 케이블은 네. 이제 5폴, 5핀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떤 장비 빌려주는 렌트 업체, 이벤트 업체들이 네. 이제 5폴, 5핀으로 가져가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좀 음. 비용의 코스트가 발생을 하니 그렇죠. 이제 사실 XLR 3핀 3폴로 해도 충분히 DMX 신호를 주고받을 수 가니까. 있어서 네. 그냥 뭐 음향으로도 쓰고 조명으로도 쓰고 근데 네, 그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쉽지 네. 않더라고요. 일단 한번 빼앗긴 마이크로폰 케이블을 다시 찾아갖고 오면 그 무슨 신호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강한 열이 지나가서 케이블이 다 꼬여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경고하고 심지어 이렇게 욕까지 했는데도 네네. 계속 도난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조명팀에 항상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메이저 극장 같은 경우는 5폴 5핀이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보통 이제 행사나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고 사실은 네. 정품 뭐 벨델이나 뭐 까나레 네. 그 라인을 쓰게 되면 그냥 공인비까지 포함해서 미터당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m 라인이면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5m 라인은 5만 원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보통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흔히 사용하고 흔히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케이블을 네. 한번 만들고 그쵸. 그다음에 수축 튜브로 맞습니다. DMX로 사용하지 말 것 하고 다 써놓는데도 그리고 네. DMX로 쓸 거면 115ohm짜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쵸. 네. 이게 디지털 케이블하고 비슷해요. 근데 마이크 케이블을 갖고 가서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케이블 어디였어? 한참 찾으러 다녔는데 근데 이게 그냥 꽂힌다는 네. 그러니까 같이 링크 케이블로 링크가 되니까 네. 커넥팅이 되니까 그냥 사실 음향이든 조명이든 네. 섞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일단 한번 빼앗긴 마이크로폰 케이블은 다시 못 갖고 옵니다. 네. 다 뒤틀려 있어요 네. 속에서. 그리고 열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에서. 네. 그래서 다 뒤틀려 있고 네. 녹아 있습니다 속에서. 그래서 다시 쓸 수가 없고 갖고 오면은 그냥 조명팀 쓰게 놔두고 조명팀에서도 오래 못 쓰는 게 안에서 녹아가지고 또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저희 회사도 기본적으로 케이블은 네. 뭐 아웃소싱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진짜 다 직접 특수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신호가 사실은 에러를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에러를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말씀드리는 건 음향 케이블은 음향 케이블 여러분 음향팀이 훔쳐가지 마세요. 네, 조명팀은 특히 조명 케이블 조명 팀이. 전공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네. 조명 감독님들, 네, 네. 조명 스텝 여러분들 음향팀에서 마이크로폰 케이블 훔쳐오지 네. 마세요. 진짜 네. 못 씁니다. 서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고요. 네, 네, 아니 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조명팀도 같이 회식에 데리고 갔는데 어느 날부터 조명팀하고 거리가 생겨났어요. 케이블 때문에. 네. 네. 그 빈정이 상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조명 학생들 일부러 미워한 게 아니라 자꾸 마이크 케이블을 갖고 가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 네.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준비된 내용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거고. 하나 더.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명 콘솔 같은 게 있는데 네네. 보면은 이제 학교 같은 데는 되게 작은 콘솔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그랜드 MA 같은 이제 큰 콘솔 네.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네. 그게 콘솔 같은 게 사용하는 게 어렵나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랜드 MA나 뭐 ETC사의 이오스 패밀리나 시리즈나 네. 이런 것들 되게 뭐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여러 가지의 조명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조명기는 네. 그 콘솔은 다루는 콘솔은
당연히 배우고 익히는데 어려움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근데 뭐 단순한 어떤 채널값, 디머 값들만 조절해서 뭐 말 그대로 페이더만 올리고 내렸다 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이게 이제 단순 오퍼레이팅이냐 아니면 조금 고난이도의 어떤 그 조명 프로그래밍이냐에 네. 따라서는 조금 그 문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도의 네네. 프로그래밍이라 그러면은 일단 큐를 짜는 것도 이제 그렇죠. 포함되겠네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채널 값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조명기도 결국에는 TV 채널 같이 마찬가지로 한 조명기에 그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볼 때 채널 수가 많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조명기도 그러니까 채널 수가 많을수록 되게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네.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 바리 4000 같은 경우는 최대 57채널을 가져요. 57층. 그러니까 한 조명기에 한 50채널, 네. 50채널이라고 하면 뭐 한 100대를 쓴다. 네. 그럼 사실 그거 5000 채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그 5000 채널을 막 빠르고 정확하게 다루려 그러면 네. 충분히 되게 오랜 시간 숙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미리 대부분 다 큐를 짜갖고 오죠. 그래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다 돌려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현장 리허설 전에 이제 그 콘솔에서 인버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대 조명이나 무대 음향이나 네. 공연 현장에서 바로 큐를 짜거나 그러는 건 거의 없고 다 미리 공연 전에 일단 리허설 전에 큐를 다 짜서 네. 리허설 때는 이제 그 큐를 맞춰보는 것만 확인을 네. 하고 나머지 본 공연에서는 계속 10만 넘기고 그런 식으로 그쵸. 이제 다 네. 간다라는 게 네.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바로 거기서 안 될 확률. 네. 그러니까 공연 중간에 와서 뭐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네. 그거 대형 사고라고 볼 수 있고 네. 바꿔줄 이유가 사실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근데 사실 뭐 자기 이름 걸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최대한 뮤지션에게 맞춰줄 의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 어티튜드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서로의 어떤 직업적인 프로페셔널을 인정해서 익스큐즈 할 부분은 익스큐즈 하고 양해할 부분은 양해해서 진행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거기서 애티튜드가 안 좋으면은 그렇죠. 예. 뭐 중간에 뭐 이거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걸 갖고 아니 뭐 불 키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희도 뭐 할 말 많게 되지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네. 항상 보면은 그래서 절차가 있고 네. 이게 뭔가 어거지 같은 느낌이 본인이 든다고 하면은 네. 약간 최대한 약간 자세를 좀 낮춰서 정말 죄송한데 네.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예. 네. 근데 사실 뭐 조명 감독님 중에 제가 만난 조명 감독님 거의 대부분은 다들 이제 어떻게든 사실 뮤지션이 그렇죠. 원하는 어떤 분위기나 네. 무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으니까.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조명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보면은 대충 제가 보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도 네. 연극 전공이셨죠. 네, 맞아요. 네. 연극 전공 네. 또는 이제 무대 전공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음대를 다니시는데 음대를 다니면서 일을 해보니까 조명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쪽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오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닌가. 네. 비슷하네요. 네, 이론과 네. 실기를 다 조금 기본 베이스로 해서 공부하고 또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뭐 무대 조명 3급을 뭐 취득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한 첫 번째 어떤 관문을 넘어서 그걸 바탕으로 뭐 공연장 관리직 뭐 계약직이나 뭐 네. 이런 작은 일부터 아니면 프리랜서 뭐 일렉트리션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하기에 첫 번째 시작이 네.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따는 게 뭐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명 3급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증 취득. 네네. 그리고 그 조명 디자이너로서 또 조명 스텝으로서 일을 하는 거는 아까 무슨 아카데미를 다녔다고. 네, 뭐 아르코 아카데미 아마 지금도 계속 있는 예. 걸로 알고요. 아르코 아카데미. 네네, 아르코 아카데미에서 저희 때는 이제 책임 교수가 이상봉 선생님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분 뭐 그런 어떤 교수님들 또 그 앞서 사실은 가고 계시던 디자이너님의 네. 어시던트를 하면서 이제 도제식으로 사실 배워 나가는 게 뭐 기본적인 코스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명대 네. 무대과 네. 그리고 청강대 공연예술스쿨 네. 그리고 이 동아방송대도 네네. 있죠? 동아방송대 그리고 한국영상대도 있나요? 네. 그렇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네. 동아방송대까지는 제가 알고 네네. 있고요. 그밖에 일반 연영과에서도 조명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한예종 나오긴 했지만 한예종 무대미술과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예종 무대미술과가 이제 음. 또 조명 코스가 있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예대 지금 서울예대. 안산에 있는 서울예대도 그 당연히 조명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네요. 네. 거의 한 5개 학교에서 조명 공부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럼 알고 있겠네요. 그리고 그 학교 코스를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아르코 한국예술 아카데미 그렇죠. 한국예술 아카데미 그 조명 클래스를 갖다가 네네. 수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명 상급 취득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조명 컴퍼니를 들어가는 게 가장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조명 디자인 프로덕션이나 이런 데를 네. 취업이나 아니면 뭐 공연장 관리 공연장 감독하시는 관리 감독. 관리직으로 뭐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오늘 정말 조명에 대해서 이 김진우 감독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조명 디자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간단하게 조명 스텝으로 일하는 거에 대한 거는 잘 지금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스스로 그거를 파악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 큰 맥락에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조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 하나로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 있고 조명 감독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유튜브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은 김준우 감독님 들어오셔가지고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편의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좋은 경험을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보고 넘기시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공연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